번째 실수와 수직선. 여기서 딱 자른 이유가 전혀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야. 저번에 이제 수직선 위에다가 무리수를 나타내는 걸 했었지? 저번 시간에 어떻게 나타냈어? 피타고라스 정리로 나타낸다. 중심을 찾고 반지름을 찾아서 딱 컴파스 돌리면 된다 그랬지? 딱 그런 식으로 해서 루트 2 굉장히 길게 두고 있네. 자, 루트 2 곱하기 루트 5는 루트 1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칸짜리 대각선은 루트 2, 두 칸짜리 대각선은 루트 5, 세 칸짜리 대각선은 루트 10. 이런 식으로 좀 외워주면 더 빨리 풀 수 있다. 문제를 빨리 접근할 수 있다. 라고 배웠지? 그래서 이런 거는 왜 배웠어? 수직선 위에다가 무리수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한번 나타내보자 라는 생각에서. 그러면 누구? 수직선 위에 애초에 모든 유리수는 나타낼 수 있지. 그건 옛날에 배웠던 거고. 모든 유리수, 그러니까 분수로 바꿀 수 있는 거, 유한소수, 순환소수, 분수, 뭐 소수, 뭐 정수, 자연수, 그런 거 다 나타낼 수 있잖아, 수직선에다가.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무리수까지 배웠단 말이야, 그치?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는 것도 다 배웠어. 그럼 이런 문장을 성립시킬 수 있어. 이런 문장이 참이 되는 거야. 수직선 위의 모든 유리수와 무리수를 모두 대응시킬 수 있다. 또는 대응한다. 수직선 위의 모든 점은 유리수와 무리수에 모두 대응한다. 이 문장을 좀 수정할게. 수직선 위의 모든 점은 직선은 점으로 이루어진 거지. 모든 점은 유리수와 무리수에 모두는 빼고 대응한다. 요런 문장이 적혀있으면 무조건 동그라미 맞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왜냐하면 유리수랑 무리수를 합치면 뭐야? 실수잖아. 그지? 그래서 모든 실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다. 왜? 그게 수직선을 배운 목적이니까. 내가 아는 숫자가 실수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는 모든 숫자들을 다 수직선, 그림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수직선이라고 하는 그림에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수직선을 배운 건데, 그럼 당연히 그 실수들은 전부 다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어야겠지. 맞아? 자, 따라서 그 실수가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유리수는 기본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무리수는 저번 시간에 배웠고,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다는 저번 시간에 배운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런 문장을 보면은 무조건 맞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거는 이거야. 유리수가 모두 어떻게 적을까? 유리수는 수직선 위에 수직선을 이렇게 모두 메울 수 있다. 진짜 이런 단어를 써, 이런 워딩을 써서 표현을 합니다. 문제에서 유리수는 모든 유리수는 수직선, 모든 또 추가하자. 모든 유리수는 수직선을 모두 메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해. 메울 수 있다. 그런데 수직선 위에 모든 유리수를 나타낼 수는 있잖아. 하지만 뭐가 틀리냐면 모든 유리수로 수직선을 모두 채울 수는 없다는 얘기야. 메울 수 있다가 채울 수 있다잖아. 그지? 근데 수직선 위를 보면은 당연히 유리수 누구 있어? 2분의 1이라든지 뭐 10이라든지 이런 건 다 유리수잖아. 이런 거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런 숫자들을 다 채워도 이런 숫자는 나타낼 수가 없거든. 루트 2. 그치? 이런 숫자는 무리수기 때문에 유리수가 아닌 게 무리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루트 2 같은 거는 내가 수직선 위에다가 나타낸다면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유리수를 여기다가 다 채워봤자 메울 수가 없어. 완전히 채울 수가 없어. 알겠지? 구멍이 숑숑 뚫린 상태란 말이야. 이렇게 하고, 당연히 유리수를 뭘로 바꿔? 무리수로 바꿔도 당연히 무리수로 바꾸면 누구만 표현해? 뭐 루트 2라든지 중간에 파이라든지, 그치? 3.14 이런 것들만 나타낼 수 있지. 2분의 1, 10 이런 거는 못 나타내잖아. 무리수는 반대로. 알겠지? 그러니까 완전히 둘이 물과 기름 같은 존재인데 둘이 합쳐야 수직선 위를 모두 메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 알겠지? 뭐 이런 거 어렵진 않지. 그냥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어떤 숫자에 국한되지 않고 그냥 정수든 유리수든 무리수든 간에 어떤 숫자와 어떤 숫자 사이에는, 이것도 배웠지? 사이에는 이라는 거를 이렇게 부등으로 나타내. 얘와 얘 사이에,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으면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그치?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말들을 외워놓고 있으면 돼. 실수 들어갈 수 있고, 유리수 들어갈 수 있고, 무리수 전부 다 들어가. 그래서 실수, 유리수, 무리수는 무수히 많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알겠지?
어떤 수와 어떤 수 사이야? 어떤 수 상관이 없이 그냥 양쪽에 들어오는 건 누구든 상관이 없어. 정수든 유리수든 실수든 무리수든 다 상관없는데 어떤 수와 어떤 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 유리수, 무리수가 존재한다. 무수히 많은. 알겠지? 여기 위에다가 무수히 많은 실수, 무리수, 유리수가 존재한다. 이 문장 자체를 외우고 있어야 돼. 알겠지? 뭐 외우고 있는 거가 뭐 잘못된 건 아니야. 이게 문장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어. 무수히 많은 실수, 유리수, 무리수가 존재한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문제로 내면 무조건 참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숫자 체계를 배울 때 요런 거를 사용해서 그냥 문제를 푸는 건데, 중3 때는 그냥 이거 외워놓고 있으면은 사실 무방하다. 외워놓고 있어도 사실 무방하다. 알겠지? 근데 이거를 이해시키자면은, 납득을 시키자면 증명해봤자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2와 3 사이에 이걸로 가자. 유리수가 무수히 많아요 라고 말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거지. 2와 3이 뭐야? 그냥 자연수지? 아니면 정수? 아니면 유리수? 아니면 실수?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수와 어떤 수 사이야. 말 그대로 어떤 수와 어떤 수 사이에 유리수 여기 있잖아. 유리수 여기 있잖아. 그치? 유리수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거는, 자 봐봐, 2와 3 사이에 어떤 유리수가 있어? 2.1도 있고 2.12도 있고 2.123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다 보면은 지가 진짜 무궁무진하게 엄청 많이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면 되잖아. 그치? 언젠가 끝난다면 그건 유리수니까 유한소수. 맞지? 언젠가 끝만 나면 되잖아. 근데 이런 거는 내가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잖아. 느낌적으로 느껴지지? 그러니까 어떤 수와 어떤 수 사이는 그게 어떤 수다 하더라도 요쪽만 맞으면 돼. 요쪽만. 요쪽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뭐? 유리수도 맞고 무리수도 무수히 많은 거 맞고, 그 다음에 그 둘이 합친 실수도 무수히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무조건 맞는 거야. 다른 것도 해볼까? 루트 2. 루트 2와 루트 3 사이에 무수히 많은 뭐로 할까? 무리수가 있다. 느낌적으로 이렇게 가자. 많이 틀리니 맞는 거지. 루트 2와 루트 3 사이에 어떤 무리수가 있을 수 있겠어? 여러분, 루트 2랑 루트 3만 너무 많이 계산해 와가지고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2.01도 들어갈 수 있어. 루트 안에. 맞지? 그럼 2.01은 저번에 무리수의 대소관계 배웠잖아. 맞지? 여기 봐. 루트 2하고 루트 3 사이에 루트 2보다 누가 더 커? 루트 2.01이 더 커. 그 다음에 루트 2.001이 더 커. 여기를 1로 바꾸자. 얘가 더 커. 그지? 이런 식으로 만들다 보면은 계속 만들 수 있어. 이게 뒤에다가 1만 계속 붙여도 계속 만들 수 있는 거야. 맞지? 그러면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존재한다. 이 말은 참인 거잖아. 그지? 근데 무리수만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들어올 수 있다? 유리수도 이론상 들어올 수 있다. 왜? 루트 2가 1.414 땡땡땡이거든. 그치? 루트 3은 이따가 배울 거지만 얘는 1.732 땡땡땡이거든. 그치? 1.4하고 1.7 사이에 누구 들어올 수 있어? 1.5, 1.6 이런 거 들어올 수 있잖아. 1.7도 있겠다. 그러면은 1.6660000 이런 식으로 해서 6 끝나면 유한소수, 유리수잖아.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유리수도 무수히 많이 들어가. 무리수도 많이 들어가. 실수, 그 사이에 그 둘을 합친 실수도 무수히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무작정 그냥 외우는 건 아니고 외우라고 했지만 이거는 문제 풀기 위한 빠르게 풀기 위한 스킬이고, 요 누군가와 누군가 사이에 얘네 둘은 별 필요 없어. 알겠지? 누구든 상관없으니까 이 둘 사이에 실수, 유리수, 무리수가 무수히 많다. 딱 이렇게 적혀 있으면 무조건 맞는 거야. 그럼 선생님 얘네 말고 뭐 있어? 정수 있지. 정수나 자연수 그런 걸 언급 안 했잖아. 그럼 정수는요? 정수는 무수히 많지? 않지. 무슨 뜻이야? 뭐 예를 들어서 5와 15 사이에 5와 15 사이에 있는 누구? 정수 불러볼까라고 하는 순간 이제 셀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치? 무수히 많지 않다는 거 누구? 6부터 14까지가 정수잖아. 맞지? 정수는 셀 수 있어. 유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정수랑 자연수 같은 게 들어오면 무조건 틀렸어. 이렇게 하면 되고, 실수, 유리수, 무리수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말해주면은 무조건 맞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 이론적인 내용이라 좀 재미가 없는데 일단은 시험 맞추기 위해서 한다는 거, 요거는
나중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본 교양 상식 그냥 그 정도? 기본 상식 정도를 알아두면 돼. 수학을 계속 할 거면 진행을 할 거면 고등학교 갈 때까지 그냥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면 돼. 수직선이는 실수로 모두 외울 수 있다. 유리수를 대응시킬 수 있다. 무리수를 대응시킬 수 있다까지는 맞는데 모든 유리수를 그러니까 수직선을 유리수로 모두 메울 수 있다. 틀렸다는 거야. 모두 무리수로 대응시킬 수 있다. 이것도 틀렸다. 오직 누구만? 실수로 메울 수 있다. 요 말만 맞는 거고 유리수로만도 안 되고 무리수로만도 안 되고 유리수와 무리수가 힘을 합쳐 실수가 되면 수직선을 모두 메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맞아. 알겠지? 그거 다 있어 여기 지금 1, 2, 3, 4, 5, 6번에 봐봐. 두 유리수 1과 2 사이에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가려져 있어도 그냥 읽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 두 유리수 1과 2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이 뒤에가 중요한 거야. 이 뒤에 있는 이 숫자 체계가 중요한 거야. 뭐 들어왔어? 유리수 들어왔잖아. 맞지? 무조건 맞는 거야. 알겠니? 무수히 많은 땡땡땡 수. 그게 유리수 또는 무리수 또는 실수는 무조건 맞아요. 알겠지? 그 다음에 부무리수. 이것도야. 아무나 상관없어. 여기 뭐 들어오든 상관이 없는데 뒤에 무리수가 없다? 전혀 틀렸지. 무리수가 뭐로 고쳐야 돼? 무수히 많다. 누구 있다고? 아까 전에 딱 이걸로 해줬지? 이거 보고 한 건 아니지만 루트 2.01, 루트 2.0111, 루트 0. 루트 2.0123 뭐 이런 것들 다 무리수잖아. 맞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너네들이 이거하고 이거만 다 많이 달아와가지고 헷갈릴 수 있어 이런 문제. 알겠니? 자, 루트 3과 루트 7 사이에 이것도 마찬가지. 한 개의 유리수가 있다. 맞아 틀려? 틀렸다고. 무조건 틀렸어. 왜? 뭐로 고쳐? 한 개의를 수이 많은 으로 고쳐주면 무조건 맞다. 알겠지? 이래서 외우라고 한 거야. 외우는 게 좋다고 한 거야. 차라리 외우는 게. 알겠니? 자, 그래서 수직선 위에 한 점에는 반드시 한 실수가 대응한다. 맞지? 요 말을 해준 겁니다. 아까. 수직선 위는 모든 실수가 다 대응할 수 있다. 실수들이 대응되는 점들이 찍혀서 이어버린 게 수직선이라는 직선이니까. 알겠지? 그 다음에 유리수와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만으로는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 없다. 다시 읽어봐. 유리수만으로라고 안 했잖아. 무리수만으로라고 안 했잖아. 보고 둘 다 힘을 합쳐서 유리수와 무리수가 힘을 합쳐서 이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 누구야? 실수지 실수. 그냥 실수가 수직선 위에 1대1로 다 대응이 돼 있는 거니까 실수만으로 수직선을 다 채울 수 있는 거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로 실수로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 있다로 바꿔줘야지. 그럼 맞아 틀려? 틀린 거지. 됐어? 이런 식으로. 이론 공부야. 이론 공부. 수학적인 이론을 공부하자. 알겠니? 근데 정확한 증명은 못 해준다. 대학교 가면은 이런 거 증명을 다 하는데 증명을 못 해줍니다. 하면은 다 자. 모든 실수는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다. 맞잖아. 그지? 그게 목적이라고 그랬잖아. 수직선이 유일한 목적이야. 근데 내가 아는 숫자들이 다 실수잖아. 그지? 여러분이 다 아는 숫자가 다 실수일 거 아니야. 나중에 허수라는 걸 배우게 되긴 하지만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있잖아. 허수는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는가? 없습니다. 알겠지? 오직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숫자만 수직선이 나타낼 수 있어. 그게 실수고. 알겠지? 나중에 이제 허수를 배웁니다. 공통원에서.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풀고 갈까? 그냥 시간 좀 줄게. 하고 이것만 하고 쉬는 시간 가리자. 알겠지? 이런 식으로 물어봐. 기억니은 디글리미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그냥 한 문제 정도는 나오는 진짜. 그러니까 공부를 아주 그냥 수학자처럼 정확하게 하면 좋긴 하지만 내가 외우라는 것 정도는 외워줬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시험 문제에서는 안 줄일 거 아니야. 저거. 당연히 그 원리까지 완벽하게 파악하는 나야 좋지만은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잘 모르겠으면은 한번 세모표시 치고 넘어가서 고민하다가 내가 알려주면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지. 이게 바로 지금 뭐라고
실수와 수직선 이론적인 부분이야. 이론적인. 자 볼까?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는 무수유하는 유리수가 있다. 고민할 가치가 있으니까 이쪽만 보라고. 알겠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라고 하든지 간에 앞에 보지 말고 그냥 뒤에만 봐. 무수히 많은 땡땡땡. 무수히 많은 유리수, 무리수, 실수 무조건 맞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두 유리수 0과 1 사이에는 무리수가 없다. 전혀 틀렸지.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습니다. 자, x. 그러면 디귿. 두 무리수 루트 2와 루트 5 사이에는 그냥 어떤 수와 어떤 수 사이에는이지. 어떤 수와 어떤 수 사이에는 한 개의 정수가 있다.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지. 그치? 뭐 나왔어? 정수 나왔잖아. 무수히 많은 애하고 관련 있는 건 누구였어? 유리수, 무리수, 정수, 실수였는데 여기서는 지금 정수가 나왔으니까 디테일하게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고 루트 2하고 루트 5 사이에 있는 정수가 진짜로 한 개가 맞는지 알겠지? 진짜 이거 하는 거야. 루트 2는 얼마? 뭐 대략적으로 1.414라고 외우라고 그러지? 이따가도 할 거지만 그 다음에 루트 5는 그 바로 위에 누구 있어? 루트 4가 있잖아. 루트 4가 얼마야? 2잖아. 이제 이거 다 정리하긴 할 건데 요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겠어? 2보다 큰 얘들이겠지. 맞아? 그러니까 딱 누구? 2.x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1.땡땡땡과 2.땡땡땡 사이에는 누가 있어? 당연히 한 개. 누구? 2라고 하는 정수가 있겠지. 됐어? 이런 식으로 직접 구하라는 얘기야. 뒤에가 뭐 정수다 아니면 자연수다 뭐 음의 정수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확인해야 됩니다. 알겠지? 자, 해서 맞고요. 수직선 위의 점 중에서 그 좌표를 실수로 나타낼 수 없는 점이 있다. 굉장히 장황하게 말했는데 수직선 위의 점들은 전부 실수에 대응한다. 실수 언급했잖아. 그치? 네, 수직선 위의 점들은 모두 실수에 대응한다. 라고 말했으니까 그 좌표를 실수로 나타낼 수 없는 점은 없겠죠. 그치? 모두 다 나타낼 수 있으니까 모든 점들을 다 실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대응이 되니까. 맞지? 자, 그 다음에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들로는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 없다. 이거 이 말이 맞는 거지. 무리수에 대응하는 무리수만 나왔지 무리수 실수가 아니라 유리수도 아니라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만으로는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 없다. 이게 맞는 거지. 맞지? 보통은 이걸 함정 문제로 만들면 반대로 말하지.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만으로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야. 알겠지? 이게 맞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면 하나, 둘, 셋 해서 기역, 디귿, 음미음으로 5번 답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좋아. 자, 좀만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제곱분표 짜봅시다. 좋았어. 자, 제곱분표 딱 피시고 봅시다. 제곱분표 다 한 번은 해봤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면 감각이 다 살아 돌아오겠지? 읽을 줄만 알면 되잖아. 그치? 이거는 뭐 0.01부터 9.99까지 일단은 적혀져 있고 제곱분표를 보면은 뭐 교재 맨 뒤에 보면은 항상 있다고 했는데 저번에 수학의 다이브에 보니까 없었잖아. 그치? 여기에는 있나 한번 보자. 여기 있을 거예요. 있네. 맨 뒤에 보시면 164쪽부터 있지? 그거야 제곱분표. 뭐 모든 교과서에 다 들어있고 모든 참고서, 모든 기본서, 개념서, 유형서 다 들어있는데 그 수학의 바이블만 없었던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제곱분표의 일부분은 항상 문제에서 줍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지? 여러분이 그냥 일부러 맨 뒤에를 봐가면서까지 찾을 필요는 없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수학의 바이블 할 때도 필요는 없었잖아. 그치?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제곱분표의 일부분만 보고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들만 잘 구해주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0.01부터 9.99 그리고 10.1부터 시작해서 0부터라고 해야겠지? 10.0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는 소수점 한 자리 기준으로 다 써져 있어. 한 자리 단위로 99.9까지가 다 적혀 있어. 알겠지? 그러면 99.9를 넣는 거 뭐야? 100부터는 알 수가 없냐?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나오지? 근호를 포함한 식이계산 2단원에서 나오지? 100부터도 찾을 수 있잖아? 1000, 만, 10만 이렇게
멀어져가지고 101, 100만 1이지? 100만 1, 루트 100만 1 이렇게 돼 있어도 우리는 찾을 수는 있어. 찾을 수 이론상 찾을 수는 있다. 이렇게 돼 있어도 여기에서 10의 거듭제곱 곱해 나가면서 소수점 붙여가지고 앞에로 10의 거듭제곱 넘겨버리면 되지? 그런 식으로 해서 찾을 수 있었는데 일단은 읽는 것부터 한번 가보자 다시. 자 여기 루트 1.06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지? 지금 요걸 찾아라. 1.06이니까 1.0을 찾아. 그럼 표시해. 그 다음에 1.06이니까 요렇게 1.06 6을 표시를 해준 다음에 여기서 가로줄 긋고 여기서 세로줄 그어서 만나는 거 교차되는 부분 얘가 바로 근사값이지. 그러니까 정확한 값이 아니야. 근사값을 찾는 거야. 1.030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이 녀석의 근사값은 루트 1.06의 근사값은 1.030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만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트 1.13 어떻게 읽는다? 1.1을 동그라미 친 다음에 3을 동그라미 쳐서 가로줄, 세로줄 교차하는 부분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에 보면은 1.063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1.063 읽기만 하면 돼. 어려운 거 전혀 없어요 여기는. 그 다음에 루트 63.2 갑자기 숫자가 팍 올라버렸네. 하지만 문제에서 다 줘. 안 주면 이상한 거야. 그래서 63 동그라미 치시고 있지. 2를 동그라미 쳐서 세로줄, 가로줄, 세로줄 이렇게 해가지고 교차하는 부분 읽어주면 돼. 얼마야? 이번엔 7.59 0까지 적을 수 있는데 0은 어차피 생략하잖아. 그지? 그래서 7.59까지. 자, 그 다음에 루트 64.5 자, 그러면 64 동그라미 치고 5를 동그라미 쳐서 이번에는 요렇게 읽어주시면 되지. 얼마야? 8.031 해서 8.031 됐지? 전혀 어려운 거 없지? 이렇게 하고 그냥 뭐 개념 배울 필요도 없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분명히 이렇게 계산을 시켜놓는단 말이야 항상. 이런 것도 뭐 시험에 나오면 거의 배점이 낮은 얘들로 나오겠지? 근데 일단 한번 해볼까? 자, 시간 1분 줄 테니까 요 밑에 바로 문제 있지? 이거 바로 처리하고 가자. 찾았지? 루트 9.54는 얼마? 3.089이고 9.72 얘는 얼마? 9.7 여기 있고 2 여기 있으니까 3.118 이렇게 찾을 수 있죠? 자, 그래서 3.089와 3.118 자, 이렇게 둘이 더해라 그런 뜻이지? 그러면 뒷자리부터 7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1 넘겨가지고 9 더하기 1이니까 0 그 다음에 또 1 넘겨가지고 1 더하기 1이니까 2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지. 그 다음에 3 더하기 3은 6이니까 6.27207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는 거. 됐지? 덧셈 뺄셈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문제다.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가지고 자 이제 실수의 대소관계 오늘 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야. 이 뒤에 건 이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기억나지? 그건 이제 하나의 심화 단계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거야. 실수의 대소 비교. 앞에서 우리 실수의 대소 비교 했지 않았어요? 그거는 무리수의 대소 비교야. 무리수의 대소 비교. 근데 무리수와 실수를 합쳐서 뭐 예를 들어서 루트 2 플러스 1과 3 마이너스 루트 3 이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한 무리수도 있고 유리수도 있고 그냥 실수 전체에 대해서 그냥 싹 다 대소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선생님이 1회차 할 때도 적었던 게 이런 거야. 여러분이 집에 가서도 이런 거를 최대한 한번 해보셔야 돼. 알겠지? 지금 한번 어디다 적어볼까? 이런 식으로. 자, 얘네들의 값이 있지, 값이. 자, 10까지만 해보자, 10까지만. 10까지만. 요거까지는 머릿속에 그냥 있어야 돼. 그려져 있어야 돼. 그냥 이 정도는. 알겠지? 10개. 딱 10개, 반개. 자, 루트 1은 1이고, 자, 루트 4는 2고, 이거 먼저 해보자. 루트 9는 3이야. 그지? 제곱수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루트 바깥으로 꺼내줄 수 있다. 여기까지는 다 아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순서대로 뭐야? 무리수의 대소 비교에서 다 배웠듯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커진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작고 계속 커져 나가는 중인 거잖아. 맞지? 커지면은 당연히 1보다 2가 더 큰데 1과 2 사이에 있는 누구? 루트 2와 루트 3은 그러면 몇 점 몇이냐?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지.
한마디로 루트 2하고 루트 3은 누구와 누구 사이? 1과 2 사이에 있으니까 얘네들은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비순환 소수지만 1과 2 사이에 있어서 1.xxx 땡땡땡 땡땡땡이 아주 좋은 표현이지, 그치? 그래서 1. 땡땡땡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루트 2와 루트 3의 대략적인 값을 나타내게 된다. 자, 그 다음에 2와 3 사이에 누구 있어 지금? 루트 5, 루트 6, 루트 7, 루트 8 있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누구? 2와 3 사이에 있으니까 그치? 2. 땡땡땡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충분해요. 충분해. 근데 여기도 해보자. 루트 18은 딱 적혀있지. 그럼 얘는 누구야? 3 다음 애가 4잖아. 그러면 4는 누구야? 루트 16이지. 루트 9와 루트 16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들은 전부 다 몇 점 xx? 3.xx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요 이후로도 쭉 똑같아. 원리는 다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도 한 번 더 이거 한 번 더 해봐. 알겠지? 아예 그냥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자주 물어보는 게 자주 나오는 게 요 두 개잖아. 루트 2와 루트 3. 얘네들은 사실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는 좀 외워놓고 있는 게 좋다. 이제는. 알겠지? 이제는 여러분이 초예차는 아니니까. 자, 1.414. 요거라 그랬지 아까 전에. 루트 2의 대략적인 값, 그러니까 정확한 값이 아니라 대략적인 그냥 셋째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나타낸, 그지? 요런 숫자가 바로 루트 2의 근사값이다. 요런 식으로 표현해. 그냥 는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왼쪽 위에다가 점 찍고 오른쪽 아래에다가 점 찍어서 대략적인 근사값 나타낼 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다음에 루트 3도 외워두는 게 좋아. 루트 3까지는 이 두 개는 외우자. 1.732까지 외우기 쉽잖아. 1.732. 3위는 연속된 숫자니까 414도 1414 그냥 그렇게 외우면 되고 1.414 됐지? 그래서 1.414는 루트 2의 근사값, 루트 3은 1.732 루트 3의 근사값은 1.732 이런 식으로 좀 두 개만 기억해놓고 있읍시다. 루트 5는 정확히 모르지만 2.2 뭐시기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거는 외울 필요 없어. 됐지? 저 두 개만 외웁시다. 자, 그러면 실제로 대소 비교를 이걸 이용해서 한다는 거죠. 그치? 그러면 봐봐. 자, 문제를 봤을 때 대소 비교를 하는 방법은 거기다 적어놔도 1번. 대소 비교를 하는 방법 1번. 부등식의 성질을 사용한다. 이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 근사값만 사용해서 하다 보면은 계산 실수도 일어나고, 그치? 별로 안 좋아. 근데 일단은 이걸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니까 쌤이 이렇게 근사값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하려고 해보는 거. 이게 가장 많이 사용을 해. 가장 많이 사용한다. 마늘 따자. 적어놓는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근사값을 이용하는 거야. 알겠지? 근사값. 이거는 적을 소자. 별로 이용은 안 돼. 됐지? 그래서 방금 전에 한 게 이제 근사값이고, 이 근사값을 구해서 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나, 문제에서 원하는 방법이긴 하나,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이제 자, 예제 7번을 보시면은 필수 문제 7번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 다시 한번 적어볼게. 옆에다가 잘 안 보이지? 루트 6 플러스 1과 3. 자, 이렇게 적혀 있죠? 자, 그러면 루트 6 플러스 1하고 3 근사값 이용해서 한번 해볼까? 루트 6이 대략 얼마? 2.xx지. 4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잖아. 맞지? 루트 4보다는 크고 루트 9보다는 작을 거 아니야.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을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래서 2.xx에다가 1을 더해서 몇 점? 3.xx가 된다. 자, 이렇게 하면은 맞아 틀려. 맞아 틀려가 아니라 누가 더 큰 거야? 왼쪽이 더 큰 거 맞지? 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첫 번째 방법 뭐라 그래서 부등식의 성질이라고 그랬잖아. 신기한 방법인데 자, 루트 6 플러스 1하고 3 다시 적어볼게. 자, 여기 안에 뭔가 부등호가 들어오긴 할 거 아니야. 왼쪽이 크냐 오른쪽이 크냐 그런 게 들어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그런 식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는 상태면 어차피 내가 1을 무변으로 이항시켜도 똑같잖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진 않지. 그치? 그러니까 넘겨보니까 루트 6 내고치고 1 넘어가면 얼마? 2잖아. 이렇게 둘이 비교하면 그냥 무리수끼리만 비교하면 되지. 앞에서 배웠지. 2의 제곱은 4니까 루트 4. 루트가 안 씌워져 있으면 루트를 씌워라. 그러면 루트 6이 커, 루트 4가 커. 당연히 루트 6이 더 크니까 처음에 이항만 했을 뿐이잖아. 이항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왼쪽이 큰 거 맞지? 맞지? 자, 그래서 처음에도 왼쪽이 더 컸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자는 게 부등식의 성질 이용 방법이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쉽게 풀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3 마이너스 루트 3이랑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3 있지. 4번. 이거 다시 적어볼게. 3 마이너스 루트 3이랑요.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루트 3의 근사값 이용해서 할 수도 있어 사실. 근데 루트 10의 근사값도 필요하잖아. 그렇게 되면 3.xx 빼기 1.xx잖아. 계산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2.xx냐 1.xx냐 그게 문제로지. 그게 문제로다.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루트 3 있잖아. 똑같이 마이너스 루트 3이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지. 그렇다는 얘기는 루트 3을 양변에 더하든 빼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니까 양변에서 이 똑같이 생긴 루트 3을 없애버리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돼? 3하고 루트 10만 남게 되지. 그럼 누가 더 커? 얘는 루트 9고 얘는 루트 10이니까 오른쪽이 더 크겠지. 이런 식으로 이용해 보는 거야. 알겠지? 근사값만으로는 솔직히 힘들어요. 그래서 부등식의 성질이 제일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근사값이야. 최후의 스타일. 알겠지?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 2번도 한번 해보자. 5 마이너스 루트 2. 그러니까 얘는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 근사값 이용하든 얘를 이항을 해서 부등식의 성질 이용하든 상관이 없는데 자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냥 이 부등호는 방향이 유지된 상태로 내려와. 그지? 뭔가 들어가겠지? 얘가 그대로 내려오고 루트 2는 이쪽으로 넘겨. 그러면 이쪽이 루트 2고 4를 왼쪽으로 넘겨. 얘를 이쪽으로 넘겨. 그러면 얼마야? 5 빼기 4니까 얼마? 1.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럼 둘이 비교하면 당연히 누가 더 커? 오른쪽이 더 크잖아. 맞지? 자 따라서 처음에도 오른쪽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이게 빨라지면은 나중에 굳이 이항을 쓰지 않아도 돼. 내 머릿속에서 처리할 수 있어.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 자, 그 다음에 요거 3번도 마찬가지지. 양변에서 몇 빼자? 3을 빼버리자. 그랬더니 루트 8, 루트 7. 당연히 누구? 오른쪽이 더 크잖아.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되는 건 누구? 부등식의 성질이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최후의 수단으로 안 되면 근사값을 이용합니다. 알겠지?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사실. 근데 부등식의 성질로 대부분은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런 거를 또 좀 어렵게 만들면 7-2번처럼 돼. 3개 이상을 비교하라 그래. 알겠지? 보통 3개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자, 이 3개 이용하는 거 있지? 3개의 부등호를 대소 비교를 하시오. 요거 한번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 7-2번. 다 해봤던 건데, 사실. 수학의 바이블에서. 됐나요? 그러니까 3개 이상 비교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대소 비교라는 거는 둘씩밖에 못하니까 둘씩 묶어서 비교를 해보면 되지. 그럼 몇 번을 비교해야 돼? 3개로 비교하려면 3개를 비교해야지. 2개씩 3번을 비교해야지. 그치? 자 그러면 A하고 B하고를 비교하자. 그러니까 C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A하고 B만 비교해봐. 자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루트 7이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6이잖아. 똑같은 값에서 더 큰 값을 뺀 게 작겠지. 따라서 A가 B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지. 알겠지? 그리고 써놔서 나중에 이 세 가지의 정보를 조합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자. B랑 C랑 비교하면 누가 더 커? 자 비교를 하면 2 마이너스 루트 6 네모 치고 마이너스 1 이거잖아. 자 2항 사용해보자. 2항 마이너스 1을 왼쪽으로 넘기면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6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루트 6 이렇게 되겠지. 해서 네모칸 만들어주고 부등호 방향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그대로 흘러가니까 왼쪽이 더 크지. 그러니까 왼쪽이 더 크다는 게 처음에도 맞았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자 그래서 누구야? 얘가 B고 얘가 C니까 B가 C보다 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가 B보다 작다 그랬고 B가 C보다 작다 그랬으면 굳이 C하고 A도 해야 될까? 확인해야 돼?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되지. 어차피 답은 뭐야? B가 잠깐만 이 경우는 해야 되네. 그치? 실수했어. 잘못 봤어. 요렇게 바꾸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 이어지지가 않지 지금? 이어지지가 않지 보면은 확인해야 되네. 그지? 그래서 내가 운이 좋으면 내가 처음에 B하고 C를 먼저 안 하고 A하고 C를 먼저 했으면 딱히 B하고 C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겠지? 이어지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해야 되네. 쏘리. 2 마이너스 루트 7하고 마이너스 1이야. 2 마이너스 루트 7과 네모치고 마이너스 1. 똑같이 해보자. 넘기면 3, 루트 7 넘기면 루트 7. 자, 이렇게 해서 네모칸 똑같이 들어오면서 부등호 방향 안 바뀌었으니까 왼쪽이 더 크죠. 자, 따라서 처음에도 왼쪽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A하고 C니까 마찬가지로 A가 C보다 크다. 자,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자, 한번 비교해보면은 사실 이거하고 이것만 있어도 괜찮았다는 얘기야. B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A가 C보다 크니까 C가 가장 작다.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B가 A보다 크고 바로 그냥 C가 가장 작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답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해봤고 뒤에 한 문제 더 나오니까 이걸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야 벌써. 오늘 마지막. 자,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 기억나지? 네 번째. 오늘의 네 번째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자 하고 시간 남으면은 그 유형 14번이나 좀 해줄게. 자 오늘 아주 중요한 거를 배웠으니까 자 일단 보자.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오게 된다면 좀 어려운 상난이도로 나오게 돼요. 알겠지? 그래서 분명히 기본만 잘 알고 있으면은 구할 수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빨리 구해보냐? 그게 훈련이지, 그지? 그래서 루트 6, 첫 번째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찾아라는데, 자, 정수 부분이라 그러면, 말 그대로 정수라는 건 깔끔한 수잖아. 그지? 뭐, 더러운 분수나 소수 같은 게 아니라, 완전 깔끔한 정수인 부분만 찾으라고 하는 건데, 루트 6이라는 값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대략 얼마? 2.xx지? 2점 땡땡땡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비순환 소수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깔끔한 숫자라고 하면은 맨 앞에 2만 깔끔한 숫자지. 맨 뒤에 맨 소수점 아래 부분은 내가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그걸 안다 한들 어디까지 적을 거야, 그지? 그래서 딱 깔끔한 부분이 어디? 소수점 앞에 부분까지만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정수 부분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내가 대략적인 값을 어떻게 알아? 아까 전에 배웠었지? 루트 1, 루트 2, 루트 3 이런 식으로 적어 내려가면서 뭐 루트 10 같은 경우에는 3.xx 된다 그랬고 뭐 더 내려가서 루트 28 이런 경우에는 얼마 되겠어? 5.xx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3.xx 루트 10에 대한 정수 부분 찾아라 하면은 3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고 말 그대로 소수점 앞에 있는 숫자만 찾아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루트 28의 정수 부분 찾아라 하면 얼마? 5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문제가 뭐야? 소수 부분이지. 자, 소수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항상 뭐야? 소수 부분이라고 해서 진짜로 요 소수 부분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찾아 못 찾아? 당연히 못 찾지. 나도 못 찾았으니까 선생님도 못 찾았으니까 xxx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얘가 소수 부분은 맞아. 얘가 소수 부분은 맞는데 내가 이거를 xx라고 적으면 이상하잖아. 계산을 막 해야 되는데, 그지? 앞으로 이제 문제 풀면서 소수 부분이 얼마고 그거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되겠지. 따라서 이거를 표현 방법만 바꿔서 해서 그걸 소수 부분이라고 하자 라고 하는 건데 내가 생각해봐. 2.xx 땡땡땡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 2 플러스 0. 땡땡땡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 여기서 누구는 2는 정수 부분이라고 그랬고, 그지? 요 뒤에 있는 0.xx 얘가 뭐야? 얘가 소수 부분이잖아, 맞지? 그럼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거를 다른 방식으로 다른 표현으로 나타내면 얘가 넘어간 거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 그지? 얘는 뭐다? 루트 6에서 우변에 있는 2를 왼쪽으로 넘긴 거 얼마?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소수 부분을 이런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지. 0.xx가 아니라. 알겠니? 해서 항상 결국에는 뭐 한 거야? 원래 무리수에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그 무리수에서 다루고 있는 무리수에서 뭘 빼면 된다? 정수 부분을 빼면 소수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써놓고 공부를 합시다. 알겠지? 무리수 빼기 정수 부분이 소수 부분이다. 되겠네? 이렇게 무리수 빼기 정수 부분이 소수 부분. 무리수 빼기 정수 부분이 소수 부분. 되겠지? 이거 하나의 용어이기 때문에 정수 부분을 앞에 있는 소수점 앞에 있는 숫자로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은
0.xx 땡땡땡 그게 맞기는 한데 그걸 우리가 가지고 계산을 하려면 뭐라고 적자? 무리수 빼기 정수 부분이라고 적어두자. 그걸로 계산을 하자라는 얘기지. 알겠지? 자, 그러면 거기 있는 루트 6에 대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다시 한번 적어볼게. 자, 루트 6에 대한 정수 부분은 2. 그러니까 2.xx다 라고 머릿속에서 바로 떠오르면은 거기에서 맨 앞에 있는 2만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0.xx가 아니라 루트 6이라고 하는 이 해당 무리수에서 얼마를 뺀다? 정수 부분인 2를 빼면은 바로 소수 부분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루트 10은 정수 부분이 얼마? 3이고 자 루트 10의 소수 부분은 얼마? 루트 10에서 정수 부분인 3을 빼면 된다. 이게 소수 부분이다. 하면 되겠지. 됐니? 아래 것도 하자. 자 루트 15 대략 얼마야? 루트 15 오른쪽에 있는 게 루트 16 4지. 그 다음에 루트 15 앞에 있는 게 루트 9 3이죠. 그래서 3하고 4 사이에 누구 있어? 3.xx 있겠지. 따라서 정수 부분은 얼마? 3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해당 무리수가 루트 15인데 여기에서 3을 빼야 0.xx가 되니까 소수 부분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루트 15 빼기 3. 그 다음에 루트 21은 누구? 루트 그냥 이렇게 쓸게. 루트 16이니까 4. 그 다음에 누구? 5. 루트 25보다 작으니까 됐지? 자 그래서 4와 5 사이 있으니까 정수 부분 얼마? 4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고 또 루트 21에서 정수 부분 4를 빼면 소수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이런 것도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찾으라. 그러니까 일단은 무리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유리수도 더해놨지. 이렇게 2 플러스 루트 3. 그러면 얘에 대한 대략적인 값을 알아야 몇 점 xx인지 알아야 여기에서 네모를 정수 부분으로 적고 이 네모를 빼서 소수 부분을 구하면 되잖아. 맞지? 그러면 얘가 몇 점 xx인지 어떻게 구해? 루트 3은 알잖아. 그치? 루트 3이 몇 점 xx? 1점 xx야. 좀만 더 정확하게 하면 1.732라고 했었지? 그래서 그런 숫자를 얼마에 더한 거야? 2에 더해준 거니까 요 녀석 2 플러스 루트 3이란 녀석의 대략적인 값은 얼마? 3.xx 이렇게 된다. 됐지? 3.xx면 얘 뭐야? 정수 부분은 정땡땡 얼마? 3이고 소수 부분은 그러면 얼마? 소수 부분. 그러니까 해당 무리수라고 내가 한글로 가르쳤잖아. 그치? 해당 무리수가 누구야? 2 플러스 루트 3 자체가 해당 무리수잖아. 그치? 해당 무리수에서 누구를 뺀 거? 정수 부분을 뺀 거. 얘에서 얘를 뺀 거야. 루트 3에서 빼지 말고 제발. 알겠지? 그러면 2 플러스 루트 3 빼기 3. 요거는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1.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를 바꿔 적으면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생각해봐. 요거. 그냥 이렇게 적고 넘어가지 말고 루트 3 마이너스 1이 진짜 소수 부분인가? 해봐. 요 녀석 루트 3 뭐야? 1.732 땡땡땡 이런 녀석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서 빼기 1을 한 거야. 얼마? 0.732 땡땡땡. 맞지? 소수 부분 나왔지? 0.xx 얘가 소수 부분이라고 그랬잖아. 이런 형태 나왔으니까 맞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루트 2. 자, 얘는 그러면 얼마? 대략적인 값을 구해줘야 돼 또. 자, 여기다 이렇게 5 마이너스 루트 2인데 루트 2가 얼마야? 1.xx지. 그러면 5 마이너스 1.xx라는 건데 자, 여기에서 내가 방학 때도 물어봤어. 수학의 바이블 할 때도 물어봤어. 초회차 할 때도. 얘 몇 점 xx라고 적어야 된다? 3.xx. 정말 많이 강조를 했지. 애들이 실수하는 게 뭐? 5에서 1 빼면 4니까 4.xx 이렇게 적는 실수를 많이 한다 그랬어. 기억나지? 내가 일부러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게 진짜 많이 하는 실수기 때문에 왜? 해서 빼면 3.xx다. 2를 뺀 다음에 xx를 더 뺀 거잖아. 맞지? 해서 3.xx 이렇게 적으면 정수 부분 얼마? 정수 부분이 3이다. 이렇게 적어야 돼요. 소수 부분은 그럼 5 마이너스 루트 2에서 3을 또 뺀 거잖아. 정수 부분을 또 뺀 거잖아. 그럼 얼마 돼?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지. 5 빼기 3은 2니까. 맞지? 근데 2 마이너스 루트 2 답은 구했어. 구했는데 얘가 진짜 소수 부분인지 궁금하잖아. 호기심이 들잖아. 한번 해볼까? 2에서 1.xx를 뺐지. 얼마야? 0.xx 될 거 아니야. 됐니? 1.414 땡땡땡을 뺐으니까 0.414 0. 뭐냐? 0.5 뭐 586 뭐 그런 숫자 되겠지? 4에서 0.4보다 더 뺐으니까 뭐 그런 숫자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게 바로 소수 부분인데 내가 이걸 나타내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원래 해당 무리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서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그 소수 부분은 별건 아닌데 항상 경계는 해. 소수 부분은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몇보단 작다? 1보단 작아야 돼. 그 형태가. 알겠지? 항상 0.xx 그런 형태로 나올 거기 때문에 아예 그냥 소수 부분이 없어버리면 0이라고 적을 수 있지.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가 붙는 거고 1이 될 수는 없어. 1이 넘어간 순간 이미 소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지? 무조건 0.xxx 땡땡땡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야 소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만약에 0.xx가 나왔다? 그럼 얘는 소수기는 한데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이 숫자 자체는 소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알겠지? 마이너스 붙으면 안 돼. 마이너스가 붙었지만은 소수잖아. 맞지? 이런 거는 근데 소수 부분이 될 수 없다고.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야 돼. 양수여야 돼. 0 아니면 양수. 알겠지? 요거 조심하세요. 만약에 내가 소수 부분을 구했는데 근데 내가 왜 자꾸 선생님이 요거를 왜 확인을 시켜주냐면 그냥 호기심에서가 아니라 요렇게 나왔잖아. 얘 뭐야?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잖아. 요렇게 나오면 합격이라는 얘기야. 답이다. 알겠지? 얘도 마찬가지. 2-루트 2가 0.xx 플러스 붙잖아. 그러니까 얘도 합격. 요런 얘기야. 얘가 소수 부분이구나.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9-1번을 처리하고 가자. 그냥 하잖아. 1 플러스 루트 2면 아래쪽에다 2.xx 미리 적어. 그 다음에 3-루트 3이면 3 빼기 1.xx니까 얼마? 1.xx 이런 식으로 적어. 시작. 정수 부분은 2, 소수 부분은 1 플러스 루트 2 빼기 2지. 얼마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루트 2 마이너스 1 그런 식으로 했지? 3-루트 3의 정수 부분은 1,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은 얼마다? 3-루트 3 빼기 1이니까 얼마? 2-루트 3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빨라져서 나중에 여러분이 그냥 3-루트 3에서 1을 빼자 이 생각이 아니라 그냥 진짜 0.xx를 만들기 위해서는 2에서 루트 3을 빼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 나중에는. 알겠지? 근데 그걸 막 공식으로 외우거나 하지 마. 이상해져요. 머리가 이상해져요. 봤어 내가 실제로 이상하게 풀고 있는 거 봐서 그래.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2의 정수 부분이 2니까 2를 빼면은 루트 2 마이너스 1 실제로 0.xx인 부분이 나오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그냥 어떤 숫자에 어떤 루트 2를 더해놨어. 어떤 숫자에다가 루트 2를 더해놨어. 그럼 그게 어떤 숫자라 하던지 간에 어차피 소수 부분은 0.xx처럼 생겨야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뒤에 있는 xx를 담당하는 게 루트 2니까 루트 2에서 그냥 1 빼면은 그게 무조건 소수 부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숫자의 소수 부분 자체가 그냥 루트 2의 소수 부분이랑 똑같다고. 루트 2 마이너스 1 맞잖아. 그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때쯤이면 여러분들이 잘하게 된 겁니다. 그게 잘해진 결과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이거를 목표로 편법은 없어요. 막 이거를 외우려고 하고 이거 외워서 문제를 빠르게 풀려고 하고 처음부터 그래봤자 안 돼.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 알겠지? 그냥 처음에는 여러분이 MGD 많이 해야 돼. 노가다. 알겠지? 그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항상 수학은 잘하는 방법이.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이 이제 금요일까지 31쪽까지 풀어오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선생님이 같이 해야 될 내용이 13번이 하나가 있어. 그래서 그 내용을 하고 똑같아. 그 내용이 유형 14번 으로 발전이 되는 거야. 유형편에서 유형 13번. 알겠지? 그래서 28쪽에 13번 퀴즈가 됩니다. 28쪽 13번.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할 수는 있을 거야. 그래서 바로 한다. 자, 자연수 x에 대해서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fx라고 할 때 물론 수학의 바이블에서도 했겠지만은 자, 요 문장 자체가 뭐야? 이 문장 자체가 fx에 대한 식이야. 알겠지? 식이라고 생각해. 선생님 식은 이렇게 생긴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생긴 것도 식이지. 근데 fx라고 하면은 그냥 x에 대한 무언가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x에 대한 무언가, x에 대한 식, x에 대한 문장, x에 대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서 근데 fx라는 게 이 문장 자체다.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라는 거 자체가 fx야. 알겠지? 한마디로 내가 예를 들어서 f에다가 x 자리에다가 내가 5를 대입했어. 그러면 x 대신에 5가 대입된 거니까 f5를 뭐라고 생각해야 돼? 머릿속에서 뭐라고 생각해야 돼? 루트 5 이하의 자연수 개수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제 이 문장 자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야. 알겠지? 이게 식이니까 이게 식이야. 그러니까 이 값을 구하면 그게 바로 누구? f5의 식의 값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루트 5는 대략 얼마? 2.xx라는 거 오늘 알았잖아. 물론 원래 알고 있었겠지만 그래서 2.xx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 누구야? 1하고 2지. 몇 개야? 2개지. 그러니까 그냥 2개라고 적고 거기에서 개를 빼버리면 누가 된다고? f5의 시계값이 되는 거야. 시계값. 알겠니? 시계값. 그래서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x 대신에 넣어준 숫자를 진짜로 이 문장에서도 x 대신에 이걸 넣어서 5를 넣었으면 5를 넣고 2를 넣었으면 2를 넣고 13을 넣었으면 13을 넣고 해서 진짜로 그 개수를 구해버리면 걔가 바로 답이라는 거야. 알겠지? 시계값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뭘까? f8. 이렇게 나중엔 안 써도 되는데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지. 루트 8 이하의 자연수 개수. 자연수 개수. 이렇게. 자연수는 뭔지 알잖아. 그치? 루트 8이 대략 얼마인지 알면 진짜로 루트 8 이하의 자연수 개수를 알 수 있지. 얼마? 2.땡땡땡이니까. 맞죠? 이 뒤에 루트 9가 있지. 3이 있지. 그 다음에 앞에 누가 있어? 루트 4가 있잖아. 2가 있잖아. 그치? 2와 3 사이 있으니까 2.xx. 그치? 그러면 2.xx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의 개수 누구? 1, 2 있으니까 바로 몇 개? 2다. 이런 식으로 f8의 값 자체를 2 이렇게 적어주면 돼. 됐지? 이거 가지고 계산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f12는 얼마? 맡겨도 되겠니? 루트 12 이하의 자연수이겠습니다. 루트 10이라 하면은 앞에 누구 있어? 루트 9 있고 3. 뒤에 누구 있어? 루트 16 있지? 4. 그러면 3과 4 사이니까 몇 점 xx? 3.xx잖아. 3.x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몇 개? 3개. 잘하지? 이제 잘 되잖아. 2하고 3 뜻만 알면 다 돼. 누가 더 빠르게 하냐 그 싸움이지. 그 싸움은 누가 이겨? 반복 많이 한 사람. MGD 많이 한 사람이 이겨. 항상. 알겠지? 이거 제곱근의 계산 단어는. 그래서 2하고 3하고 둘이 더해라. 얼마? 5.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이제 많아지면 이거 딱 2개잖아. 지금 구하라는 식이 없이 딱 2개잖아. 이제 많아지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건데 좀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유형편에 있는 예제 14번을 풀기 위해서는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돼. 무슨 정리? 아까 전에 해봤었던 이거 이제 지금 이 fx를 그대로 써가지고 이걸 한번 해봐. 필요한 과정입니다. 꼭 필요한 과정.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예제 14번 풀려면 이 과정을 꼭 해봐야 돼. 어디까지 해볼까? 여기까지만 일단. 루트 f1이라고 하는 무슨 뜻?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루트 1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이 문장 자체, 이 네모친 문장 자체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x 대신에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루트 1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몇 개? 한 개. 그치? 1이니까 1. 그 다음에 루트 2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아까 전에 예시로 했었, 그 루트 5였지? 어쨌든 2.xx니까 뭐래? 루트 2니까 1.xx잖아. 그치? 1.xx니까 1밖에 없잖아. 따라서 얘도 1이거든. 맞지? 잘해야 돼. 그 다음에 루트 3도 1.xx니까 얘도 1이거든. 맞지? 그 다음에 루트 4부터는 얼마야? 2가 되는 거지. 됐어? 그 다음에 루트 5도 마찬가지 2.xx니까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2개. 1, 2. 그렇게 2개. 그 다음에 루트 6도 할 수 있지 이제. 2도 2고 그 다음에 루트 7도 마찬가지로 F7도 2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겠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짜로 MGD를 계속 할 수는 없잖아. 조금 자동화를 하자면 요 바로 다음이 8이니까 그냥 하자. 여기까지는 하자. F8도 2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이 제곱수 9잖아. 얼마야? 3이 된다는 거지. 얘가 3.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러면은 규칙성이 보이지. 여기까지는 1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3이 될까? 16이야 5야? 5지. 알겠어? 해보면 되잖아. F16이 얼만데? 4잖아. 맞지? 루트 16, 4. 말 그대로 얘가 4니까 4 이하의 자연수 개수 4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럼 여기까지야. 그럼 패턴을 알았네? 패턴 알았네?
이거 외우면 안 되는데 위험해요. 왜?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 미만이라고 하면 결과가 완전히 바뀌어. 알겠지? 얘는 0 되는 거고 얘는 얘는 1 되는 거고 얘는 2 되는 거고 얘는 3 되는 거거든. 값이 완전히 밀려서 바뀌어. 그러니까 그냥 원리를 알고 있으면 돼. 계속 해보면 되는 거야 이거를. 알겠지? 그러면 얘네들을 더한 값과 얘네들을 더한 값과 뭐 얘네들까지 다 더한 값과 이런 거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개수 셀 때 선생님 직접 다 세야 되나요? 내가 MGD를 하라고 했지만 머리는 쓰라 이거야. 훈련을 하라는 거지. 진짜로 머리를 싹 비우고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진짜로 이 3개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냥 1 곱하기 3이니까 3. 근데 그게 어떻게 나오냐 이거야. 그게 어떻게 나오냐. 3개가 어떻게 나오냐. 여기서는 몇 개야? 5개지 또. 이것 정도도 셀 수 있어. 여기는 3개고 여기는 5개고 그 다음 거 몇 개일까? 7개 되거든. 홀수개야. 이제 패턴이 있어. 패턴이. 9 보여줄게. 9에서 15까지지. 9에서 15까지. 몇 개? 저번에 알려줬지. 9에서 15까지의 정수의 개수면 15 오른쪽에 있는 거에서 왼쪽 거 뺀 다음에 플러스 1 해주면 되잖아. 양쪽을 다 포함할 때 플러스 1. 자 하면 얼마? 7개 실제로 나오지. 그 다음은 몇 개겠어? 9개겠지? 이런 식으로. 알겠니? 진짜 좋은 거야. 처음에 3개 나왔어. 그 다음은 5개야. 그 다음은 7개야. 처음에 1개 나왔어. 만약에 할 때 미만으로 할 때 1개 나오거든. 처음에 0 하나. 그래서 1개야. 그 다음은 3개야. 그 다음은 5개야. 그 다음은 7개야. 짝 홀수개만 나와. 알겠지?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예제 14번 문제를 봐봐.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볼까? 유형편을 펴서 예제 14번이 어디 있냐면 53번 문제 번호로 보면 되지? 바로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재밌어 이거 진짜. 문제가 딱 단일화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처음엔 조금 고통스러울 수 있어도 NGD 몇 번 하다 보면은 재밌어져. 이게 패턴이 보이고. 그래서 루트 x 이하의 자연수 개수를 아까 전에 fx라고 했지? 이번에는 nx네. nx. 그러면 n10부터 구하라 그랬어요. n1부터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루트 1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니까 몇 개? 3개. 근데 계속 해봐야 돼 이거를. 연습을 이건 진짜 많이 해봐야 돼. 그 다음에 n11. 내가 이거를 저번에 숙제에서 제외한 이유도 그거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제대로 배워야 여러분이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n12, 3. 여기 이상 더 해볼 필요가 없지. 어디까지? n15까지는 계속 3이 나올 테니까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3이고 이 개수만 세면 되니까. 맞지? 그러면 여기서 개수 셀 때 처음이 10이야. 그 다음이 15야. 15에서 10 뺀 다음에 1 더하면 얼마? 6개다. 이렇게 바로 해주면 돼. 알겠지? 이렇게 세는 거야. 자, 그 다음은 이제 값이 바뀌어. 어디까지? 20까지 해야 되는데 n16은 4지. 루트 16. 어디까지? n20까지 다 얼마겠어? 다 4겠지. 정확히 말하자면 문제하고 상관없지만 당연히 이 생각을 해야 돼 수학할 때. 루트 20이 아니라 루트 30까지 n30까지 구해서 구하라 그랬으면은 요거 4까지 나오는 거 어디서 끊어야 돼? 20? 4야 5야? 얘 복잡해지지 머리가. n16부터 어디까지가 4야? 24까지지. 만약에 30까지 하라 그러면 여기는 지금 문제에서 20까지밖에 안 냈어. 쉬운 문제야.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진짜야 이거 30까지 물어볼 수도 있고 40까지 50까지 진짜 계속 물어볼 수도 있어. 진짜 조금만 난이도 높이면 이런 식으로 진짜 물어보니까 생각을 여러분 한 문제 푼다고 해서 거기서 끝내면 안 돼. 이 답을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거 시험 문제 정확하게 이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그래서 N24까지는 다 4야. 알겠지? N25부터 어디까지? N25부터 5가 되지. 어디까지? N 얼마야? 35까지지. 이제 알겠어? 제곱수 바로 직전까지는 5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가고 그 다음부터 계속 6,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8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해서 다 구해보자. N15부터 해서 N20까지 16부터지. 16부터 해서 N20까지가 전부 다 4야. 그럼 개수는 20 빼기 16하고 플러스 1 하면 얼마? 5개. 자, 이렇게 해서 4 곱하기 5 해서 얼마다? 20 된다. 어차피 다 더하면 20이다.
자, 그렇게 해서 3, 6, 18과 20을 더해라 하면 얼마 됩니까? 38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럼 밑에 거 한번 지금 풀어볼까? 바로 밑에 거. 더 쉬운 거야. 54번도 풀고 55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다 이하지 얘들아. 이하. 이거 지금 다 이하인데 내가 한번 찾아볼게. 미만 나오는 게 있어요. 분명히 있어. 어. 음. 55번만 풀고 마칠까? 좀 거의 끝나가서 시간이 참 빠르다. 아이고. 나 루트 AR의 자연수 개수 FA라고 하자. 또 이렇게 했지? 이하를 썼어요. 이하. 이하. 요것만 집중해서 보고 가. 이하. 이한지 미만인지 알겠지? 근데 이하야. 자, 그래서 F1부터 시작하자. F1부터 다음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돼. F1 얼마야? 1. 어디까지 얼마야? 어디까지 3이야? 어디까지 1이야? 3까지 1이잖아. 그지? 자, 그 다음부터 얼마로 바뀌어? F4부터 2로 바뀌어서 어디까지 2야? F8까지 2야. 이렇게 계속 해 나가면 돼. 알겠지? F9는 얼마야? 3이야. 여기서부터 얼마까지 3이야? F15까지 3이야. 이렇게 가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것도 안 하게 돼. 그냥 바로 개수 세가지고 1이 몇 개, 2가 몇 개, 3이 몇 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자, 여기서 1이 몇 개야? 3개지. 그래서 3 바로 적으면 되고 여기서 8에서 4 뺀 다음에 1 더하면 몇 개? 5개야. 그래서 2 곱하기 5 하면 몇? 10 된다. 여기 있는 거 다 더하면. 그치? 근데 여기까지 x까지 fx 값을 다 더해서 얼마 돼야 돼? 80이나 만들어야 돼. 80. 한참 남았지. 지금 몇 나왔어? 3 더하기 10 해서 13 나왔어. 꼴랑 해봐야 13밖에 안 나왔으니까 쭉 더 가봐야 돼. 자, 3은 몇 개야? 15 빼기 9 한 다음에 아까 전에 알려줬지. 얘가 3개면 얘가 5개고 얘가 7개다. 이런 거 팁. 해서 7, 3은 21. 이렇게. 그 다음에 F16부터 해가지고 몇 가지? F24까지는 4야. 자, 근데 이거 개수 셀 필요 있어 없어? 얘가 7개였으니까 얘 몇 개야? 9개라고. 4 곱하기 9 하시면 된다. 바로 해서 36. 자, 그럼 여기까지 한 번만 다 더해볼까? 13 더하기 21은 얼마? 34. 34 더하기 36 하면은 얼마? 지금까지 최종 70까지 다 더했지. 지금 70 나왔어. 70. 10만 더 더하면 되잖아. 10. 그거 어디서 가져와? 그 다음 거에서 가져오면 되지. 얼마? F25도 5겠고 F26도 5일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다 구했어? 직접 구해서 더하면 충분하니까 5 더하기 5 정도는 그지? 더하면 10 해서 70에다가 부족한 부분이 10을 채워주면은 80이 될 수 있는 거지. 자, 따라서 여기서 마지막에 존재하는 x는 누구? 26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x값 26을 찾아낼 수 있는 거다. 반대로 푸는 거지. 이거는 추리. 계속해서 더해봤더니 결과값을 알려주고 여기에서 몇 가지 다 더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 맨 첫 번째 53번 문제는 몇 가지 다 더하면 얼마가 되겠는가? 그게 기본 문제고. 알겠지? 응용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되겠냐? 자, 이렇게 해서 23쪽까지 숙제로 하고 그 다음에 개념편도 배운 데까지 딱 1단원 깔끔하게 거기까지만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 유형편에서 또 제외할 문제 그 만점을 위한 고정 문제 그지? 그것도 오늘 이제 72번 예제 14번처럼 시간이 있으면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무리해서 풀 필요는 없다. 그것만 제외를 할게요. 알겠지? 잘하네. 할 수 있겠다. 자, 여기까지 해피 뉴 이어를 하시고